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 무엇일까요? 통장에 찍힌 0의 개수일까요? 아니면 타인이 보내는 존경의 눈빛일까요? 여기 40년 묵은 장마처럼 깊고 때로는 서늘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문을 열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억울한 여인의 삶에 따뜻한 볕이 됩니다. 자, 시계 바늘을 조금 돌려 5월의 어느 화창한 날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에 굽이진 산길입니다. 흙먼지를 뿌옇게 일으키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힘겹게 비포장도로를 오르고 있네요. 벤츠 S클래스. 이 시골 구석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차죠? 운전석에는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거물, 더맛그룹의 강동만 회장이, 조수석에는 그의 새아내이자 마케팅 상무인 최미주가 앉아 있습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지만 미주의 표정은 잔뜩 구겨져 있군요. 아우 자기야. 대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해? 흙먼지 때문에 세차비만 더 나오겠어. 그리고 이 냄새 어우 구려. 다 왔어. 참아. 그 여자가 위자료로 받아간 땅이 여기야. 맹지의 돌밭이라 농사도 못 짓는 땅인데 오죽하겠어? 아마 비닐하우스나 치고 궁상 떨고 있겠지. 강동만 회장.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전처 한영숙이 비참하게 늙어가고 있을 거라고요. 3년 전 그는 영숙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 화려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던 그에게 종가집. 맏며느리처럼 손맛만 고집하는 영숙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으니까요. 차는 덜컹거리며 마침내 언덕의 정상에 다다릅니다. 두 사람은 준비했습니다. 혀를 끌끌 차며 동정할 준비, 그리고 헐값에 땅을 내놓으라며 윽박지를 준비를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배신합니다. 폐가는 없었습니다. 쓰러져가는 비닐하우스도 없었습니다. 그곳엔 기적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평의 너른 마당에 오와 열을 맞춰 늘어선 2000여 개의 장독대. 따가운 초여름 햇살을 받아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그 항아리들이 마치 검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메주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미주가 말한 구린내가 아니었습니다. 잘 발효된 시간의 향기, 그윽하고 깊은 풍미였죠. 더 놀라운 건 주차장입니다. 서울 강남에서나 볼 법한 고급 세단들이 즐비합니다. 벤틀리, 제네시스, 그리고 외교관 번호판을 단 차까지. 강동만의 S클래스가 오히려 초라해 보일 지경이네요. 자기야. 여기 맞아? 번지수 잘못 찍은 거 아니야? 저 차들 다 뭐야? 분명히 여긴데. 등기부등본에 나온 그 돌밭이 맞는데. 그때였습니다. 장독대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 나옵니다. 우아한 스카프를 두른 사모님들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있네요. 그 중심에 선 여인. 쪽진 머리 대신 세련된 단발 커트를 하고 흙 묻은 몸빼 바지 대신 린넨 소재의 은은한 개량 한복을 입은 그녀. 바로 한영숙입니다. 3년 전 이혼 법정에서 초라하게 울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기품이 넘칩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작은 항아리를 하나씩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건 5년 묵은 시간장입니다. 댁에 가셔서 국 끓이실 때 딱 한 방울만 넣으세요. 그러면 조미료 없이도 깊은 맛이 날 겁니다. 어머 선생님. 이 귀한 걸.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영숙네 시간장을 다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시간장. 강동만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그는 기억합니다. 저 냄새를. 그리고 저 여자의 손을. 시간은 잠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거실. 바닥에는 이혼 서류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영숙은 동만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고 있었죠. 여보, 내가 더 잘할게요. 40년을 당신 그림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래요? 어머니 병수발 내가 다 했고 당신 사업 망했을 때 매주 띄워 판 돈으로. 그만해. 그놈의 매주 된장. 지긋지긋해. 너한테선 퀴퀴한 곰팡이 냄새밖에 안 난다고. 내 사업 파트너들이 널 보면 뭐라 생각하겠어? 격 떨어지게. 위자료로 횡성 땅 줄 테니 도장 찍고 나가. 당장.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헌신은 헌신짝이 되었고 사랑은 혐오가 되어 돌아왔죠. 영숙에게 남은 건 어머니가 물려주신 시간장 항아리 하나와 잡초 무성한 돌밭뿐이었습니다. 강동만은 그것이 영숙의 무덤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 영숙은 무덤이 아닌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미주가 뾰족한 구두굽으로 자갈밭을 밟으며 씩씩거리며 다가갑니다. 동만도 헛기침을 하며 뒤따릅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칩니다. 강동만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숙이 자신을 보고 놀라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리움에 눈물 흘리기를요. 40년 세월이 있으니 적어도 동요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 같습니다. 아니,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무심합니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손님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김 여사님, 다음 달 매주 쓰는 날에 또 뵙지요. 조심히 가세요. 철저한 무시. 투명 인간 취급. 동만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릅니다. 자신이 대한민국 요식업계 회장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참지 못한 동만이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한영숙 씨. 내가 왔는데 인사가 없어? 그제야 영숙이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햇살을 등진 그녀의 얼굴에 서늘한 그늘이 집니다. 그녀는 동만과 미주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경멸도 분노도 아닌 그저 하찮다는 듯한 눈빛. 예약 안 하셨으면 나가주세요. 우리 장들은 예민해서 잡균이 들어오면 맛이 변합니다. 썩은 내가 나는 분들은 사양합니다. 잡균. 그리고 썩은 내. 그것은 과거 동만이 영숙에게 던졌던 모욕을 가장 우아한 언어로 되돌려준 한 방이었습니다. 미주는 기가 막혀 입을 떡 벌리고 동만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칩니다. 그런데 그때 주차장에 들어서는 또 다른 차 한 대. 방송국 로고가 박힌 승합차입니다. 카메라를 든 PD와 작가들이 내리며 소리칩니다. 선생님, 이번 한국의 명인 다큐멘터리 촬영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만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명예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초라한 건 흙 묻은 장독대가 아니라 비싼 양복을 입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막 뚜껑이 열렸습니다. 잘 익은 장맛이 날지 아니면 썩어 문드러진 악취가 진동할지. 장독대 위로 이제 막 뜨거운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아십니까? 똑같이 미생물이 작용하지만 사람에게 이로움이 되면 발효라 하고 해로움이 되면 부패라고 부릅니다. 지금 영숙의 앞마당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군요. 햇살 아래 그윽하게 익어가는 장독대에 발효된 향기, 그리고 그 앞을 서성이는 탐욕스러운 두 사람의 부패한 냄새 말입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철수하고 다시 정적이 찾아온 마당. 하지만 공기는 아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강동만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넥타이를 매만집니다. 그의 눈은 영숙이 아닌 영숙의 등 뒤에 펼쳐진 저 광활한 땅을 훑고 있습니다. 한 여사,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나는 당신이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고 있는 줄은 몰랐어. 다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압니다. 저 말투. 강동만이 누군가를 구슬릴 때 혹은 사기치기 직전에 쓰는 특유의 사업가 톤이라는 것을요. 동만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이 아닌 꼬깃꼬깃한 지도 한 장을 꺼냅니다. 바로 이 지역 하동군의 개발 계획도입니다. 솔직히 말할게. 여기 곧 리조트 들어오는 거 알지? 우리 그룹에서 이번에 대규모 힐링타운을 조성할 거야. 근데 딱 당신 땅이 그 한가운데 알박기처럼 박혀있네. 내가 전 남편으로서 마지막 돌이라 생각하고 시세보다 쳐서 줄 테니 팔고 나가. 서울 가서 편하게 살아야지. 돌이라니요. 3년 전 위자료 줄 돈이 아까워. 개발 제한에 묶인 맹지인 이 땅을 던져주던 그 입으로 도리를 운운합니다. 영숙은 기가 찹니다. 그녀는 손에 든 행주로 장독 뚜껑을 뽀득뽀득 닦으며 입을 엽니다. 시선은 여전히 장독에 둔 채로요. 돌밭이라 농사도 못 짓는다며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이 될 것 같으니 탐이 나나 보죠? 돌아가세요. 이 땅은 내 집이고 저 장독들은 내 식구들입니다.
팔 생각 없습니다. 단칼에 거절당하자 동만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미주가 끼어들 타이밍이군요. 그녀는 아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이리저리 각도를 재고 있었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팔로워들에게 이 촌 구석을 비웃음거리로 전시하려는 심산이었겠죠.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세상에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비위생적인 온기에다가 장을 담가 먹어요? 어우 여기 봐. 항아리 겉에 핀 거 이거 곰팡이 아니야? 완전 세균 덩어리네, 세균 덩어리. 미주가 가리킨 건 장독 표면에 하얗게 핀 장꽃이었습니다. 숨 쉬는 온기에서 소금 결정과 유익균이 만나 피어나는 장맛이 좋다는 최고의 증거죠. 하지만 명품 가방의 가죽결은 알아도 자연의 결은 모르는 미주 눈에는 그저 더러운 곰팡이로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주의 스마트폰 화면에 실시간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들입니다. 어머, 저기 영숙 선생님 댁 아니야? 무식한 소리 하네. 저게 장꽃이라는 건데. 저 집 간장 예약되기만 1년이에요. 거기 어디예요? 쫓겨나기 전에 주소나 찍어요. 댓글이 왜 이래? 악플이 뭐 이렇게 많아? 야, 너네가 뭘 알아?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미주가 황급히 방송을 끕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던 된장 냄새가 사실은 세상이 인정하는 명품의 향기였다니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동만은 이제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점잖은 척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사업가의 비릿한 욕망만이 남았습니다. 좋게 말할 때 들어. 당신 내가 누군지 잊었어? 더맛그룹 회장이야. 이깟 시골 장독대 밀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내 사업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알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 천박한 방식. 그런데 여보. 아니 강 회장. 내 지난 40년 눈물값이 얼만 줄 알아? 당신 전 재산을 가져와도 이 장독대 하나 못 사. 썩은 돈 냄새 풍기지 말고 당장 내 마당에서 나가. 영숙의 일깔이 지리산 자락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아내의 서슬퍼런 눈빛에 동만은 순간 뒷걸음질 칩니다. 쫓겨나듯 차에 오르는 두 사람. 벤츠는 도망치듯 산길을 내려갑니다. 하지만 영숙은 압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썩은 부인은 도려내지 않으면 기어이 전체를 병들게 하니까요. 며칠 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우체국 집 빼온 오토바이가 젖은 마당을 가로질러 옵니다. 영숙에게 건네진 등기 우편 하나. 발신인은 하동군청 위생과. 봉투를 뜯는 영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내용물은 노란 딱지가 붙은 공문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및 시설 폐쇄 예고 통지서. 사유는 비위생적 제조 환경 및 무허가 시설물 증축. 기가 막힙니다. 영숙은 누구보다 청결하게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수해왔습니다. 군청에서도 전통식품 명인이라며 치켜세우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생 불량이라니요. 공문 아래쪽 귀퉁이에 찍힌 날짜를 봅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강동만이 다녀간 지 불과 사흘 만에 벌어진 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숙은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동만의 돈과 권력이 기어이 이 산골 마을까지 마술을 뻗친 것입니다.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2000개의 장독대가 비에 젖어 검게 번들거립니다. 마치 영숙이 흘려야 할 눈물처럼 보입니다. 영숙은 빗속에 우두커니 서서 굳게 닫힌 장독 뚜껑을 어루만집니다. 40년을 참아내며 띄운 매주처럼 그녀의 분노도 이제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과연 이 힘없는 여인이 소중한 장독대를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부패한 권력의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한 영숙의 뜰. 하지만 진짜 위기는 비와 함께 찾아온 밤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고요를 깨트린 건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누군가의 둔탁한 몽둥이질에 수십 년을 버텨온 온기들이 맥없이 터져나가는 소리였죠. 검은 우비를 뒤집어 쓴 건장한 사내 5명.
그들은 강동만 회장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군홧발 아래서 영숙의 자식 같은 메주덩이들이 진흙탕에 지식여지고 있습니다. 안 돼. 제발 그거 건드리지 마. 그건 우리 친정엄마 유품이야. 100년 된 시간장이라고. 아따 아줌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곱게 땅 팔고 나갔으면 이런 꼴 안 보잖아요. 비키쇼. 사내가 영숙을 밀쳐냅니다. 힘없이 나뒹구는 영숙. 날카로운 옹기 파편이 그녀의 손바닥을 긋고 지나갑니다. 붉은 선혈이 빗물에 섞여 땅으로 스며듭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집안의 대를 이어온 시간장 항아리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그 검고 진한 액체가 빗물에 씻겨 허무하게 하수구로 흘러내려갑니다. 그것은 영숙의 어머니 그리고 영숙이 지켜온 4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동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이 장독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려 한 것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깨진 독들은 처참한 시신처럼 마당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전화기가 불이 나게 울려댑니다. 속보입니다. 유명 전통장 명인의 제조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는 제보가 입수됐습니다. 일명 곰팡이 된장 논란이 일파만파. 최미주의 작품입니다. 간 밤의 테러가 물리적 폭력이었다면 이것은 사회적 살인입니다. 더맛그룹의 마케팅팀이 퍼뜨린 가짜 뉴스가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영숙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욕설과 환불 요구가 빗발칩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그동안 썩은 콩물을 돈 주고 사 먹은 거야? 당장 환불해줘.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해명할 틈도 주지 않고 끊어지는 전화들. 영숙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손가락질합니다. 마녀라고 사기꾼이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존경하는 명인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립니다. 고립무원.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외딴 섬에 갇힌 기분입니다. 그때 마당으로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아들 강민호입니다. 영숙의 눈에 왈칵 눈물이 고입니다. 그래도 핏줄은 다르구나. 어미가 걱정돼서 한 걸음에 달려왔구나 싶어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아들의 표정은 싸늘합니다. 그의 손에는 약봉지 대신 두툼한 계약서가 들려 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버지 회사 주가 떨어지는 거 안 보여? 더 버티면 엄마 구속될 수도 있어. 민호야, 너 지금 엄마 걱정되어서 온 거 아니니? 내 아비가 깡패들 시켜서 장독 다 깨부순 건 안 보이니? 아,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땅 파시라니까. 아버지 리조트 사업 망하면 나중에 내 상속분도 줄어든다고요. 엄마가 나 거지 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늙어서 돈 쓸 데도 없잖아. 쿵. 영숙의 가슴에 대못이 박힙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깡패들에게 밀쳐졌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뱃속으로 낳아 기른 자식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영숙의 마지막 버팀목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아들에게 어머니는 그저 돈 나오는 구멍 혹은 방해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영숙은 아들의 뺨을 때리는 대신 조용히 계약서를 찢어 바닥에 뿌립니다. 가거라. 내 아들 강민호는 오늘 죽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들이 욕을 뱉으며 떠난 자리.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깨진 100년 묵은 시간장 독앞으로 기어갑니다. 바닥에 고인 검은 간장물을 손으로 훔쳐봅니다. 짜고 씁니다. 꼭 그녀의 인생 같습니다. 깨진 독조각을 하나둘 줍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이 베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진 독의 밑바닥을 드러내던 순간이었습니다. 항아리 받침돌 아래 낡은 나무 함 하나가 보입니다. 아주 오래전 강동만이 쥐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좀 가지고 있어. 내 비자금. 아니, 우리 노후 자금이야. 내 명의로 하면 세무조사 나오니까 당신 이름으로 묻어둔 거야. 당신만 믿는 거 알지? 절대 열어보지 말고 땅속 깊이 묻어둬.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믿고 맡긴 전 재산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영숙은 이 함을 가장 소중한 시간장 독 밑에 묻어두고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혼을 당하고 쫓겨날 때도 이것만큼은 남편의 약속이라 여겨 챙겨왔던 미련한 여자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함의 뚜껑을 엽니다. 먼지 쌓인 장부, 강동만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불법 자금 내역, 그리고 수십 개의 차명 계좌 통장들. 그 맨 아래에는 영숙의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동만이 그녀 몰래 위조해서 사용했던, 그녀를 공범으로 만들 뻔했던 그 도장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만이 자신의 탐욕을 숨기기 위해 영숙에게 맡겼더니 안전장치가 이제 영숙의 손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깨어났습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아니면 조상님이 도운 걸까요? 동만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보낸 깡패들이 시간장 독을 깨트리는 바람에 영숙이 잊고 살았던 이 판도라의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비가 그칩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서늘한 빛이 내려와 영숙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손에 꽉 쥡니다. 강동만, 내가 깼어. 우리 집안의 장맛도 내 마지막 정도. 이제 내가 보여줄게. 진짜 썩은 내가 어떤 건지. 벼랑 끝에서 만난 뜻밖의 동아줄. 영숙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100년 묵은 간장처럼 검고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자,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발효는 끝났습니다. 모든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알맹이가 없을수록 포장지는 더 요란한 법이죠.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이 시리도록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동만 회장의 야심작 더맛 리조트 사업 설명회이자 프리미엄 황금 된장 출시 행사장입니다. 실내는 샴페인 향기와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합니다. 정재계 인사들,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모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네요. 단상 위에 선 강동만 회장. 그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최미주 상무가 보석처럼 박힌 미소를 짓고 있군요.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 강동만이 잃어버린 한국의 맛을 되찾았습니다. 100년 전통의 비법으로 만든 이 황금 된장이 우리 더맛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집니다. 100년 전통이라니요. 3일 만에 화학 조미료로 버무려 만든 공장제. 된장에 붙이기엔 너무 과분한 수식어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는 진실도 눈이 멀어버리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의 거대한 양문이 쾅 하고 열립니다. 레드 카펫 위로 누군가 걸어 들어옵니다. 드레스도 정장도 아닙니다. 단아한 흰색 못이 저고리에 짙은 쪽빛 치마를 입은 여인. 한 손에는 투박한 옹기 항아리를 든 그녀. 한영숙입니다. 화려한 행사장과 너무나 이질적인 그러나 압도적인 그녀의 등장에 좌중의 시선이 쏠립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달려들지만 영숙의 서늘한 기세에 주춤하고 맙니다. 그녀는 뚜벅뚜벅 단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요. 당신이 여긴 왜? 경호원, 뭐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100년 전통이라니요. 그 비법 훔친 거잖아요. 가짜는 진짜를 흉내낼 순 있어도 맛을 낼 순 없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진짜를요. 영숙이 항아리를 들어 올립니다. 수군거림이 커집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영숙을 향해 돌아갑니다. 생중계되고 있는 카메라 앞에서 강동만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아하, 전 부인께서 축하해주러 오셨나봐요. 역시 쿨하시네. 하지만 행사에 방해가 되니 그만.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당신 내 황금 된장과 내 장독대 된장. 여기 계신 미식가분들과 기자님들이 직접 맛을 보고 평가해 주시죠. 자신이 없습니까? 도발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가짜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강동만은 입술을 깨뭅니다. 어차피 내 된장에는 최고급 감미료를 넣었어.
혀를 속이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그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고개를 끄덕입니다. 즉석에서 테이블이 세팅됩니다. 어와 비, 두 개의 접시에 된장이 담깁니다. 유명 음식 평론가가 숟가락을 듭니다. 긴장된 침묵. 어를 맛본 평론가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그리고 비를 맛본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건 비교가 불가능하군요. 어는 혀끝만 자극하는 인위적인 단맛이 나지만 비는 깊은 흙냄새와 세월의 맛이 납니다. 비가 압도적입니다. 객석에서도 동요가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비가 진짜라는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강동만의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맛으로 증명된 패배.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영숙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맛은 거짓말을 안 하죠. 사람 혀는 속일 수 있어도 세월은 못 속입니다. 그리고 여기 속일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영숙이 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진행 요원도 말릴 새 없이 단상 위 노트북에 꽂아버립니다.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리조트 조감도가 사라지고 낯선 엑셀 파일과 녹음 파형이 뜹니다. 야, 한영숙, 그 여자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도장만 찍으라고 해. 내 비자금 50억 그 여자 명의로 묻어두면 세무서 놈들도 못 찾아. 나중에 이혼할 때 위자료 땡전 한 푼 안 주고 내쫓으면 그만이야. 냄새나는 년 꼴도 보기 싫어. 행사장이 얼어붙습니다. 적나라한 욕설, 탈세의 증거, 그리고 조강지처를 향한 끔찍한 모욕이 고스란히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강동만을 향해 기관총처럼 터집니다. 와! 기자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십니까? 전 부인을 이용하고 버리신 겁니까? 꺼버려. 저거 안 꺼. 이거 모함이야. 조작이라고. 아수라장입니다. 강동만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칩니다. 그가 믿었던 돈, 명예, 권위가 그 녹음 파일 하나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순간 그의 곁을 지키던 최미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빠릅니다. 상황 파악이 끝나자마자 동만의 팔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동만의 법인 카드와 차키를 슬그머니 챙겨 뒷문으로 쥐새끼처럼 빠져나갑니다. 사랑, 의리, 그런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강동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 단상 아래 우뚝 서 있는 영숙의 신발코가 보입니다. 그는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영숙을 올려다봅니다. 여보. 아니, 영숙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이거 끄라고 해줘. 응? 영숙은 내려다봅니다. 40년을 하늘처럼 모셨던 남편.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건 욕망에 눈이 멀어 썩어버린 추한 노인일 뿐입니다. 영숙의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저 찌꺼기를 걸러낸 맑은 간장처럼 투명한 평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저 나직하게,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마지막 선고를 내립니다. 강 회장. 장은 묵힐수록 깊어지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묵히면 썩는 법이지. 당신은 썩었고 나는 익었을 뿐이야. 그 한마디. 그것은 영숙이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던지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영숙은 미련 없이 뒤돌아섭니다. 그녀의 펄럭이는 치마 자락 뒤로 무너져 내리는 강동만의 절규와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집니다. 행사장 문을 열고 나오는 영숙. 호텔 로비의 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40년의 무게가 비로소 사라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휩쓸려간 폐허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비로소 드러난 땅의 본래 얼굴일까요? 여기 욕망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두 개의 풍경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의 한 고시원입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방. 창문도 없는 이곳에서 강동만은 컵라면 물을 붓고 있습니다.
더맛그룹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화려했던 회장실 대신 그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빨간 압류 딱지뿐입니다. 면발을 넘기는 그의 뒷모습이 참으로 초라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구질구질한 삶이 이제 그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주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푸른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사랑은 유효기간 지난 통조림처럼 부패하여 악취만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풍경이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 영숙의 앞마당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000여 개의 장독대가 가을볕을 받아 반짝입니다. 예전보다 더 윤기가 흐르고 더 단단해 보입니다. 깨졌던 독의 파편들은 치워졌고 그 자리에 국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대한민국 100대 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단순히 장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파에 지친 사람들, 마음이 허기진 사람들이 영숙의 장독대 사이를 거닐며 위로를 받고 갑니다. 치유의 정원. 사람들은 이곳을 그렇게 부릅니다. 마당 한편 고급 세단 한 대가 쭈뼛거리며 들어옵니다. 이번엔 강동만이 아닙니다. 아들 민호와 딸 지수입니다. 아버지의 몰락을 지켜본 자식들. 그들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있지만 표정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고 저희도 경황이 없어서. 엄마 얼굴 더 좋아지셨다. 피부에서 빛이 나네. 역시 여자는 관리가 중요하다니까. 엄마,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면 안 돼? 오빠랑 내가 잘할게. 잘할게. 참 달콤한 말입니다. 3년 전 엄마가 쫓겨날 때는 모른 척 하더니 아버지가 망하고 엄마가 유명해지니 효심이 샘솟나 봅니다. 예전에 영숙이었다면 내 새끼들 왔냐며 맨발로 뛰어나가 밥부터 차려줬을 겁니다. 자식의 허물은 덮고 내 살을 깎아서라도 품어주는 게 어미의 도리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영숙은 다릅니다. 그녀는 하던 비질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자식들을 바라봅니다. 과일은 도로 가져가라. 여기 지천에 널린 게 먹을 거다. 그리고 자주 오지 마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모시겠다니까요. 모실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라. 아비 탓, 어미 덕 볼 생각 말고 오롯이 너희 두 발로 서. 그게 진짜 효도다. 영숙은 돌아섭니다. 냉정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영숙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녀는 뼈저리게 겪었으니까요. 자식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풀이 죽은 채 돌아갑니다. 멀어지는 차를 보며 영숙은 작게 한숨을 내쉬지만 다시 잡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이제 영숙의 곁에는 새로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마당 한편에 세워진 치유 발효 학교. 이곳에는 영숙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중년 여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혼을 당했거나 사별했거나 혹은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 빈 껍데기가 된 여인들. 영숙은 그녀들에게 매주 띄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닙니다. 자, 콩을 으깨세요. 내 속에 쌓인 화병도 억울함도 다 같이 으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으깨지고 뭉쳐져야 곰팡이가 피고 깊은 맛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썩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중인 겁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 꼭 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웃음꽃을 피우는 여인들.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복수의 완성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임을요.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는 것임을요. 손님들도 수강생들도 모두 돌아간 저녁. 장독대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 영숙은 부엌에서 작은 소반 하나를 들고 마루로 나옵니다. 누군가를 위한 밥상이 아닙니다. 남편의 해장국도 자식들의 입맛에 맞춘 반찬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영숙 자신을 위한 밥상입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
텃밭에서 갔다 온 상추와 풋고추, 그리고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그녀가 지켜낸 그 장독대에서 퍼올린 3년 묵은 된장으로 끓인 찌개입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영숙이 숟가락을 듭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한 입 떠서 입에 넣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달큰하고 깊고도 은은한 맛. 40년의 인내와 3년의 눈물, 그리고 오늘의 햇살이 모두 녹아있는 맛입니다. 맛있다. 참 달다. 혼자 먹는 밥이 이토록 달콤할 수 있다는 걸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미 풍경을 울립니다. 댕그랑 댕그랑.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종소리 같습니다. 영숙은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안 가득 넣고 저 멀리 지리산 능선을 바라봅니다. 지는 해가 따스하게 그녀의 얼굴을 감쌉니다. 주름진 눈가에, 입가에, 그리고 상처받았던 마음 깊은 곳까지. 긴 겨울 지나고 꽁꽁 얼었던 땅이 녹았습니다. 깨진 독은 다시 붙일 수 없지만 그 자리에 더 단단한 새 독을 놓으면 그만입니다. 매주는 띄웠고 장은 익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유명인 한영숙의 이름으로 향기롭게 발효될 것입니다. 비로소 내 인생에도 볕이 든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볕이 들기를 기원합니다. 맛있는 밥 꼭 챙겨 드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